오늘은 여러분들 그 공간좌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간좌표. 오늘은 처음에 배우는 게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공간좌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평면좌표가 2차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평면만 보고 있다면, 이제 공간좌표는 말 그대로 3차원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처럼 여러분들 위치를 파악하는 곳을 좌표 평면에다 점을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의 점의 위치를 찾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평면좌표는 X축과 Y축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우는 게 좌표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좌표축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수선으로만 그렸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공간상에 있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요 부분이 요걸 X축, 요거를 Y축이라고 놓는 거야. 이게 평면이 되겠지. 그치?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면. 그 다음에 바닥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둥이 서 있잖아요. 그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로 이렇게 세워서 요거를 Z축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 이제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형태로 보게 되면, 요 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화살표 방향 쪽을 양수 쪽, 그 다음에 반대편 점선으로 표시된 걸 음수 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좌표에서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한쪽만 볼게, 양수 쪽만 볼게. 요렇게 표시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요 부분. 요 평면을 우리가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진 평면이다. 그래서 XY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여기 벽으로 서 있는 거 있지? 이렇게 벽으로 서 있는 형태, 요 부분을 우리가 XZ 평면이라고 얘기하고, 파란색으로 서 있는 요런 평면 있죠? 요런 평면, 이 반대편에 있는 벽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XZ 평면이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좌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좌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공간상의 어떤 한 점, 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벽에서 몇 센치, 어디서 몇 센치 이게 아니라 한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죠? 기준점이 어디야? 요 점이겠지. 요걸 우리가 원점이라고 놓고, 원점에서 X축으로 가로로 몇, 세로로 몇, 높이로 몇 이라고 얘기하는 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좌표,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 점 찍어 놓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표현 방법이야. 표현 방법인데, 좌표 평면의 점의 표현 방법은 우리가 앞에 것을 여러분들 점P라고 얘기합니다. 점P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걸 X축, X점에 Y, 뒤에 걸 Y라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X, Y, G라고 얘기해서 Z축에 대한 개념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데, 이 점을 내가 이렇게 쾅 찍었어. 얘들아, 쾅 찍어봤어. 어디 있는지 보여? 어디 있는지 안 보이지? 저 앞에, 저 뒤쪽에 있는지, 이 앞에 있는지, 그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 좌표에서 점의 표현 방법은 육면체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다 그냥 표시할게요. X축으로 한 칸 가요. 한 칸. 이 자리가 1이겠지. Y축으로는 2칸 갑니다. 여기 2겠지. Z축으로 3칸 갑니다. 3칸을 이렇게 갑니다. 여기 3시겠지. 그리는 거 잘 봐야 돼. 표현 방법을. Z축에다가 이렇게 점을 연결하고, XZ 평면에다가도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육면체가 나왔지. 요 점이 1, 2, 3이야. 그럼 선생님 음수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면 되지 뭐. 그지? 뒤로 가면 되는 거고, X가 음수면 뒤쪽으로 가면 되고, 요 육면체가 뒤로 옮겨지면 되고, Y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Z가 음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점에 대한 어떤 대칭 이동이 있겠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는 축대칭, 그죠?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으로만 끝났지만, 여기서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축에 대한 대칭도 있을 수 있지만 평면에 대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평면을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벽면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하자고.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써볼게. X축 대칭 이동이 되게 되면 X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하지만 Y하고 Z는 변한단 말이야. 반대로. 그래서 A, B, C가 될 것이고, Y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 Y는 안 변하고 X하고 Z만 변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Z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C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Y 평면이야. 이거 평면. 그러면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잘 봐봐. 여기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XY 평면 요거에 대한 거잖아. 요 점을 대칭 이동하면 밑으로만 내려가겠지. XY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지? 그래서 A, B, 마이너스 C. 아, XY 평면이면 Z만 변하는구나. 그지? 그 다음에 YZ 평면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Y하고 Z는 안 변하고, 여러분들이, B라고 써야지. B의 C가 된다. 그 다음에 ZX 평면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Z하고 X는 안 변하겠죠. C 놓고 마이너스 B라고 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해서 되게 단순한 내용이다. 단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육면체로. 그죠? 육면체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공간좌표 왜 배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앞단원이 공간도형이었잖아. 공간 도형의 어떤 성질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복잡한 경우에 좌표 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공간 도형에 대한 것도 공간 좌표에다가 도형을 올려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간 좌표 배울 거잖아. 공간 좌표를 배우다 보면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점, 기타 등등의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Z축에 대한 거 하나가 더 확장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도입을 시키면 이론을 또 다르게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Z축으로 하나가 순서상이 하나가 늘어난 것처럼 모든 이론 자체도 하나씩 더 늘어나 있는 상태. 그죠? Z에 대한 형태가 하나 더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어려움 없이 도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